우선은 정사까지 넘어갔으니까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포켓을 여러 개가 있으면 다 하고 황삭을 먼저 0.1 남겨놓은 상태에서 100분의 1 남겨놓은 상태에서 뭐 깊이를 정삭을 한다는 얘기니까 뭐 특별하게 포켓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얇은 벽 가공은 최종 깊이에서 정삭 실행이라는 옵션이 빠지면 활성화가 돼요. 이건 우리 2D 가공할 때도 비슷한 게 있죠. 측벽이 얇았을 때 측벽이 얇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깊이 가공을 주고 어느 정도 여유를 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삭을 하는 거죠. 한번 보려면 깊이에서 5mm라고 넣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한 20mm만 할게요. (30mm만) 할게. 30mm 딴 것 좀 해보려고. 적용.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정삭에서 들어가 보면 요걸 끼면 얇은 벽 가공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뭔 말이냐면 우리가 깊이 가공에서 5mm씩 절삭을 한다 그랬고 최종 깊이가 Z-30mm잖아요. 그러면 링크가 그 깊이 가공에서 이 5mm에 대해서 횟수를 몇 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 3mm씩 절삭 3번을 한다, 4번을 한다,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딴 데를 한번 눌러보면 1mm씩 절삭을 한다 라는 게 돼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내가 한 5mm를 남겨놓고 측벽을 정삭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대신 주의사항이 링크가 이 남겨놓은 것보다 리드인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진입복구에서 보면 여기가 뭐 법선으로 5mm가 됐든 접하기면 여기를 한 좀 길게 해야겠죠. 한 6mm 정도 빠져볼게요. 6 원으로 6mm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이구 뭐가 나오나 얇은 링크가 공구 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얇은 벽 가공에서는 바깥으로 떠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삭에서 보면은 이 공구 유지가 빠질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봐야 되면은 어차피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자, 시뮬레이터 옵션 들어가서 3축으로 바꾸고 재료 설정, 공작물 설정. 자, 이제 공작물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나중에 할 건데 이제 다이캐스팅이라든가 단조라든가 압출이라든가 모델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소재로 잡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대각 모서리로 여기랑 하고 T가 40T로 할까요? 40T 하단에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모의감 한번 볼게요. 다시 너무 빨랐네. 뒤로 정지하고 뒤로 빠꾸. 자, 천천히 갈게요. 포켓을 진입을 하고 포켓을 따죠. 그 다음에 5mm 깎고 난 다음에 1mm씩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윤곽 가공할 때도 한번 했잖아요. 측면이 얇게 남아 있을 경우에 절임량이 한 번에 크면 휘니까. 근데 이게 총 깊이가 30mm면 한 번에 이거를 정삭을 30mm 다 까고 이미 얇은 상태에서 덜덜거리는 상태에서 또 정삭을 하면 밀려가지고 가공이 안 되니까 깊이를 한번 측벽을 여유를 두고 한 번씩 깎아가면서 내려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얇은 벽 가공입니다. 얇은 벽 가공. 이게 얇은 벽 가공이고요.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뭐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는 정삭을 빼고 이제 보통은 정삭은 이제
황삭을 한번 친 다음에 공구를 교환하고 바닥 정삭을 하고, 보통은 주로 쓰는 게 요렇게 체크를 하고 100분의 1 있으면 내가 정삭할 때는 얘만 활성화하고 링크 짧게 걸고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은 써요. 측벽 정삭하고 바닥하고 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죠? 보통은 주로 그렇게 쓰고. 자, 여기 보면 자, 어디 갔냐? 황삭에서 자, 이 고속가공 이제 모드를 한번 볼 텐데, 고속가공 모드에서는 이 트로이코달 옵션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 요거를 사용을 할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면 다이나믹 밀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절삭을 하지, 얘가 트로이코달 영역을, 과부하 영역을 적용이라고 하면 이제 진입을 처음에 램프로 진입을 했으면 생으로 지나가는 구간 있잖아요. 중간에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구간으로 달려갈 때 이렇게 반경을 만들면서 톡톡톡톡 만들면서 치는 거예요. 내가 뭐 1씩 루프 간격을 1mm씩, 반경은 저희가 한 반경은 15mm, 10mm 정도 줄게요. 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너무 큰가? 진입 동작을 이걸 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쳐요. 자, 근데 이게 예전에나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고속가공 모드나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든가 뭐 좀 있으면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차라리 뭐 이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구가 진입 동작의 황삭에 보면은 과부하 영역을 들어갈 때 원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굳이 여기가 우리가 고이송 쿼터나 일반 포켓을 할 때는 뭐 전체 영역을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오프를 눌러 주시면 굳이 패스에 0.5R 넣게 되면 그냥 딴 건 모르겠고 이쪽 코너에 반경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옵션 쓰지 마시고, 어차피 아까처럼 트로이코달로 작업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포켓으로 사용하게, 고속 모드에서 포켓을 사용하게 되면 오프하고 반경값만 넣어 놓게 된다라는 것만 하세요. 하시고, 자, 만약에 체인을 뭐 다른 옵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평행 나선 절삭을 키면, 평행 나선 절삭을 볼게요. 확인하면 패턴이 이렇게 되죠. 보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나오죠. 예? 패스가 이게 한 1000 이상, 한 800에서 1000 상태까지는 그런 대로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좀 빨리 가면 조금 기계에 여기가 이제 이런 게 치고 나면 바닥에 이렇게 생겨갖고 워터마크, 공구가 한번 찍고 지나간 것처럼 손톱으로 만지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피드가 빨라지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걸 썼는데 요게 썼는데 안 나올 경우에 살짝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옵션 이렇게 하면 보면 안 걸렸나? 패턴이 똑같아서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패턴이 똑같아서 안 걸리네. 패턴이 있으면 조금 말아줄 수가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데가 직선으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강제로 모서리 잔살 제거라고 하면은 코너에서 조금 꺾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눌러보면 아는 거니까. 패턴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요게 지공이 지공삼으로 안 나와요. 전부 직선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패턴으로 살짝 꼬아서 미절삭 영역을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가 하나 들어갈 건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아일랜드 중간에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20파이 되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이든.
이거 지우고요. 우리가 바깥쪽을 칠 때는 그러니까 안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기둥이 여기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이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를 제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제거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중간에 아일랜드가 있으면 우리가 정삭 패스를 넣지 않으면 하향 절삭이라는 게 아니라 상향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5mm씩 절삭을 했는데 0.1 남기고 절삭을 했어. 근데 얘가 한쪽으로 몰아들어온 게 아니라 왕삭을 막 치다가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버린 거야. 예? 그러면 이미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들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그걸 막으려면 플러스 0.5 이상 남겨주시던가 0.5 이상 휘진 않으니까 0.5 이상 남겨주시던지 그리고 정삭 패스 때 윤곽을 따로 한번 넣어주시던지 예? 그러시던지 아니면 정삭할 때 정삭 여유를 주고 외곽을 한번 더 넣는 거예요. 가공 경로에서 작은 화살표 여기 포켓 하고 이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치고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09 10하이 엔드밀 선택을 하고 지울게요. 10하이 엔드밀 선택을 하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일반 가공. 자, 체인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가 아니라 막힌 구간과 안쪽이 들어오고 나머지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오던가 아니면 가운데 아일랜드가 이렇게 달랑 하나가 들어오던지 하면 그 빈 공간을 가공을 해요. 예? 일반 포켓에서는 빈 공간을 가공을 해요. 그래서 Z 마이너스 5mm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황삭에서는 고속 절삭으로 하고 0.5만 넣어줄게요. 됐죠? 확인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정삭이 안 들어가면 또 미절삭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는 구형 툴패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속 메뉴에 0.0mm라는 걸로 포켓을 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간격처럼 내가 공구 간격으로 나는 60%를 치겠다라고 하면 이 사이의 간격이 딱딱딱딱 60이 떨어지지 않으면 미절삭이 나와요. 예? 그 미절삭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터지는 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안 남기는데 그럴 때는 여기서 패턴들을 보통 예전에는 이 패턴들을 바꿔줬어요. 어떤 패턴을 선택할 때 남는 영역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생성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빨리 절삭을 한다고 하면 고속을 하잖아요. 고속을 절삭을 하신다라고 하고 이럴 때는 왜냐면 아까 미절삭 영역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향으로 한번 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상향 절삭으로. 그럼 여유가 많으니까 이 정삭을 활성화한 다음에 외측을 한 3mm든 몇 mm든 남겨놓고 5mm나 뭐 이렇게 어차피 한 번 지나가야 될 공간을 남겨놓고 링크에서만 조금 더 한 6보다 큰 값을 링크에서 반경값으로 그래야 지금 잔살이 이렇게 남겨있는데 여기가 지금 5mm가 남아있는데 그거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 바퀴 돌게끔 해서 한번 걸어주시면 외곽을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 50% 이하로만 도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곽 여유를 남겨놓고 한 바퀴를 돌려주면 기둥들이 아일랜드들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일랜드들이든 사각형이든 있으면 이 사이를 깔 때 이쪽을 지나가면서 상향으로 가는 일도 없고 어차피 외곽을 한 번씩 여유를 준 만큼 돌아주기 때문에 아직 밀리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기둥이 있는 아일랜드를 친다라고 하실 때는 외곽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외곽을 한번. 그래서 공구 유지가 되니까 굳이 이것도 솔직히 링크도 필요가 없기는 해요. 한 1, 2mm만 넣어도 어차피 떠서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때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러고 여기를 그린 김에 사각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다시 지우고 사각형으로 좀 바꾸고 40에 40짜리 사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각형 0도 필렛 좀 넣어볼까요? 한 5알 정도 넣어줄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영영민이라는 최근에 나온 패스를 하게 되면 미절사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가 하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포켓 같은 경우에 뭐 단점이 장점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다가 다시 전체 다시, 자 여기다가 도형에다가 마우스 더블 클릭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하고 가운데다가 영역을 집어줄게요. 확인. 재생성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진입 동작을 좀 바꿔볼게요. 정삭을 빼고요. 1mm만 넣어줄게요. 이게 정삭을 아예 뺄게요. 우선 지금 이 상태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을 그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우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정삭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패턴을 바꿔도 이게 좀 없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아일랜드 면가공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링크를 자, 정상 여유 활성화하고 간격을 1mm만 좀 넣어주실래요? 한 바퀴씩만 돌게. 1mm. 자,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하면 다 나가겠죠? 왜냐하면 정상으로 외곽을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나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일랜드 면가공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일랜드 면가공은 지금은 일반 포켓을 판 거잖아요. 여기서 자, 아일랜드 가공은 여기 절삭 파라메타 창에 일반 가공이 아니라 표면 가공 밑에 아일랜드 면가공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일랜드 면가공. 굳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이런 거다라는 걸로 알아만 두시면 돼요. 접근거리는 제가 한 6mm만 주겠습니다. 아일랜드 상면 여유를 마이너스 10mm 가도록 할게요. 00. 자, 10mm. 자, 깊이 가공을 5mm. 어차피 근데 모델링이 들어가면 뭐 굳이 이런 게 필요 없긴 한데 하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20mm라고 넣어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자, 이 모의가공을 볼게요. 아일랜드 면가공은 뭐냐면요, 갭을 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10mm까지는 포켓으로 전부 다 가공하고 그 밑에만 요게 섬이 떠 있는 거죠. 볼게요. 2단 포켓.
해갖고 10mm, 15mm부터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10mm까지는 전체적인 포켓을 가공을 하고 마이너스 10mm부터 20mm까지는 다시 한번 아일랜드를 줄 때 여기에 보면 옵션에 여기 보면 아일랜드 면가공에 여기 하단에 아일랜드 상면 여유라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2단 포켓이 되는 거죠. 2단 포켓. 그리고 포켓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열린 포켓도 있고 한데 우선 재가공을 알아야 되는데 열린 포켓도 중요하고 표면 가공 먼저 해볼게요. 표면 가공. 자, 그 위에 있는 옵션 중에 표면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표면 가공은 하단에 있는 우리가 이제 외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면 가공이라는 걸로 할 건데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단들 안쪽에 있는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가공 경로창에 포켓 하고 체인을 이번엔 걸을게요. 아니면 영역에서 요 가운데를 비면 요것만 잡히겠죠? 요것만 선택을 할게요. 여러 개가 있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자, 09 플랫엔드 밀 절삭 파라메타. 자, 마이너스 10mm 구간이다. 여기서 표면 가공 면을 가공을 할 거다. 자, 여기서 측면으로 진출 시작을 할 때 6mm가 떨어져 들어올 거다.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올 거야. 면을 치는데, 자, 황삭에서 패턴을 어떤 형식 패턴으로 해줄 거야? 이 모양으로 할 거야? 요 모양으로 할 거야? 요거를 할 거야. 얘는 정상이 필요 없죠. 왜냐면 측벽이 먹는 게 아니고 바닥면만 먹을 거니까 우선은 그 정삭은 빼고 여기서 그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삭을 해주세요. 아까처럼 아일랜드가 이렇게 섰는데 면만 이렇게 가공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빼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삭에서 빼주세요. 깊이 가공도 빼주시고, 자, 내가 마이너스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마이너스 아까 10mm였으니까 11mm 구간을 한번 쳐볼게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6mm 떨어진 만큼 1mm 떨어지는 거죠. 들어와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면을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서 모의 가공 키를 눌러보면 공정을 작업 기준으로 바꿔. 색깔이 틀릴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쪽에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 아래 있거나 윗면을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가공을 보여드릴 건데 재가공도 알아야 되니까 우선 열린 포켓도 제일 중요하고 일반 포켓도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재가공을 해보면, 자, 요거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요 도형을요 찍고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변경 마우스 왼쪽 복사 활성화된 레벨 사용해서 2번으로 복사할게요. 자, 2번을 레벨에 가서 왼쪽 하단에 레벨 2번만 보이게 해주세요. (2번만) 보이게 해주세요. 2번만 사용 레벨 1번이 돼야 되고요. 번호 쪽을 찍고 2번만 X가 되게 해주세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일부러 잔상 영역이 남게끔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사각 형태 그리기로
사각 형태 그리기 선택하고 너비가 30에 20짜리 20이 아니라 20짜리 정도 40 정도 할게요. 40에 20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찍고요. 얘를 좀 이동을 시킬게요. 찍고 이만큼 드래그하고 밑으로 88 지금 18로 가공을 하니까 못 들어가게 8mm 정도 공간을 비울게요. 마이너스 8mm 이동. 색상 복귀. 그리고 필렛으로 여기를 한 5R 정도 줄게요. 이렇게. 자,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못 들어가겠죠? 자, 가공 경로창에서 가공 경로창에서 포켓 하고 중심을 찍어주세요. 하고 자,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해 주시고 황삭도 그대로 표면이 아니라 일반 포켓 자, 황삭에서 진입 동작을 고속으로 하고 한 45%만 줄게요. 45%. 자, 마이너스 내측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삭을 해주시고요. 요거 아까 면 가공안이라 그래요. 면 가공안이라 하고 마이너스 20mm까지 절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로 5mm씩만 넣어줄게요. 5mm.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절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공구 진입이 못했죠. 12파이로 했으면 12가 아니라 12파이나 그거보다 큰 걸로 했으면 이제 외측들도 남았겠죠. 여기가 미절삭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은 포켓은 스타일을 어떤 걸 찍느냐, 가공 간격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남는 여역이 틀려져요. 모양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포켓에서는 우리가 이제 윤곽에 대한 재가공을 할 때는 그냥 6파이로 했지, 10파이로 12파이로 황삭을 했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됐지만은 이제 포켓에서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합니다. 요거를 한 번을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 V. 자, 여기서 파라메타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파라메타에 들어간 후에 일반 가공에서 재가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윤곽 재가공하고 똑같아요. 그죠? 윤곽 재가공하고 똑같아요. 근데 특정 공구 가만을 누르고 지름을 넣어버리면 패턴에 따라 코너가 딱 얼마가 남은 구간만 잔삭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너를 얼마를 줬는지 반경값을 또 얼마를 줬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이전에 실행된 직전에 내가 바로 보통은 황삭을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미절삭을 잡아서 잔삭을 해라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할 때 1mm 정도 확장을 하고, 자, 황삭 실행 시 진입복귀 조건을 사용을 해라 라고 들어갈게요.
전체 윤곽을 따라 정삭 실행을 체크를 하면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자,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화면을 표시를 눌러 놓으면 안 눌러요. 원래 기본적으로 안 누르는데 요걸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내가 전에 황사 공구를 하게 되면 이만큼 가공이 됐다. 그죠? 아까 그 윤곽하고 똑같죠?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지금 정삭을 가능한 공구가 영역이다 하고 엔터. 그러면 미절스 학체료 엔터. 근데 지금 공구가 잘못됐어. 왜냐면 10파이니까. 그래서 아까 안 나올 거예요. 다시. 자, 공구를 안 바꿨네. 공구 마우스 오른쪽 6파이. 그래 나올 게 없잖아요. 확인 끝내기. 코너 반경 죽이는 거 말고는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인. 6파이요. 깊이 가공 3mm만 넣게. 확인 한번 눌러볼게. 그러면 똑같이 여기 이제 가공이 이제 아까 그 공구로 하게 되면 다 나간다. 다 나간다. 엔터 치면 여기를 가공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확인. 엔터 하면 볼까요? 두 개만 모의감을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6파이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잔삭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포켓에서는 앞에 공정을 기준으로 잡는다. 재가공을 누르게 되면 이 경로는 확장은 한 1mm 정도 해주시고 이 직전에 사용된 공정이나 앞에 근데 이거를 위에 거를 쓰게 되면 전체적인 연산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거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게 재가공입니다. 그리고요. 해서 재가공이고요. 나도 놓칠지 모르니까 자동각 사용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제 열린 포켓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열린 포켓을 체인을 박는 방법을 이제 근데 열린 포켓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개가 여러 군데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한쪽이 열려 있어야 되고. 자, 하도록 하죠. L분벽 했고요. 자, 사각형을 또 한번 얘를 복사해서 오픈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얘를 복사를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복사. 이번엔 3번에다가 레벨 3번에다가 포켓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요건 필요 없으니까 얘도 오픈을 좀 시킬게요. 여기 필요 없고 한쪽을 아예 열어볼게요. 트림 메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쪽을 완전 열어봤어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공 경로창 열으셨죠 다? 자, 가공 경로창에 이제 한쪽에 오픈되어 있는 영상을 일반 포켓 스타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윤곽처럼 체인이 반복돼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가능한데 입구가 좁은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공 경로 창에서 자, 여기서 포켓 그리고 체인 잡아야지. 열려 있으니까 요렇게 V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을 할게요. 10파이 엔드밀. 자, 절삭 파라미터 창을 갑니다. 자, 여기서 재가공이 아니라 이번엔 열린 포켓. 표면 가공했고 아일랜드면 가공했고 열린 포켓만 하면 되죠. 자, 열린 포켓에서 이 닫힌 요소, 닫힌 체인을 표준 포켓으로 사용한다고 체크가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아니 진입점을 안 찍었으니까 뭐 여기서 포켓을 진입점을 안 찍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램프를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바깥쪽으로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오버랩 거리는 공구가 지금 이걸 기준으로 열려 있는 걸 기준으로 안쪽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0이에요. 예? 50%가 넘어가면 이제 50%가 넘어가면 여기에 붙는 거고, 예? 그죠?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125%라고 돼 있는데 한 55%만 우선 잡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나만 보려고. 자, 마이너스 5mm. 자, 깊이 가공 빼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진입점을 찍고 오프를 하겠죠. 바깥쪽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진입점을 안 찍고 여기 진입 동작에서 오프를 안 하고 엘릭스가 돼 있는 상태고 진입점을 찍지 않았으면 그냥 가운데 어느 적당한 지점에서 램프를 프로파일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구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가 55%인 거죠. 공구 지름보다 조금 넘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열려 있는데 램프를 뭐 헬리컬로 진입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은 건 이따가 할 수 있고. 자,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이건 기본이었고 하나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V. 자, 이 상태가 있고 얘를 포켓에 열기에서 자, 여기에서 얘를 빼고 절삭 형태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공구를 100%로 넘겨주세요. 열린 부위 중간으로 진입을 해서 외측으로 옵셋을 하면 나갈 거다 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요렇게 바깥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윤곽에서 측면 가공하던 거를 이렇게 체인을 열고 방금처럼 열린 체인으로 잡고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잡아주면 굳이 내가 측면 간격을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기로 있는 거. 그래서 가공 간격을 좀 줄여볼까요? 60%나 70%. 어차피 얘는 딱 그렇게 떨어지니까 70%면 70%. 왜냐면 저기 없으니까. 안되네. 가운데가 남네요. 60%만 잡아야겠다. 60%만 잡으면 60% 해도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한 55 걸려야겠다. 55 이렇게 간격을 보고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조금 포켓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강을 해서 0.0mm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엔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알아서 얘가 잡게 됩니다. 다음 주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0mm나 다이나믹 밀. 자, 이렇게 해서 포켓 열기. 근데 아까 요놈 있잖아. 요놈 여기서 진입을 해서 나갔던 애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점을 찍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오프하고. 그죠? 그런 거는 내가 뭐 평행선을 하나 그린다던가 아니면 대충 여기서 점을 이놈이에요. 이놈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내가 아까 이렇게 되는 거를 대충 점을 여기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 추가 점으로 대충 한 이쯤 찍을게요.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찍겠지만 이렇게 찍고
진입 동작을 오프 해 놓으시면 바깥쪽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하겠죠. 들어오는 입구가 좁을 때, 그죠? 점을 찍고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가공을 한다던가 하실 때 진입점을 찍고 체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열린 포켓이었는데요. 이제 열린 포켓은 이렇게 입구가 여러 개가 터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체인을 생각을 해보면 열린 포켓에 들어 한번 할 수 있는 게, 제가 레벨을 4번에다가 사각형을 레벨 4번에다가 100의 100짜리 사각형 하나 또 그려주시고요. 중간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할까요? 아래에다가 코너에다가 해도 되고, 아래에다가 40에 40짜리를 하나 걸어볼게요. 40에 40짜리. 너무 높은데? 여기다가 하나 적용. 그 다음에 이 코너에 20에 20짜리, 20에 20짜리 코너. 오른쪽 이쪽에다가 두 개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을 하나 잡아볼게요. 자, 우선은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면 지금 아일랜드처럼 여기하고 여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랑이 들어가면 여기를 깔 거야. 여기를 까잖아요. 예? 자, 보죠. 가공 경로 포켓 체인을 하나 여기 찍어주세요.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 체인 종류. 자, 여기까지 체인 하나.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 이렇게 V. 그러면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 지금 체인이 두 개 들어간 거예요. 요 사각형 하나 들어가고 여기 사각형 하나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날릴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를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닫힌 요소 중간점 침입 체인을 걸려 있으면 여기 옵션에서, 자, 요게 이걸 걸려 있으면, 자, 안쪽에 있는 건 무조건 남겨요. 안쪽에 있는 건. 자, 체인의 방법이에요. -5 확인 한번 볼게요. 눌러보면, 자, 이 사이를 가공을 하려고 들 거예요. 요 사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역으로 찍은 거랑 똑같거든요. 찍으면 여기를 영역으로 여기를 찍으면 요렇게 체인이 하나 들어가고 요렇게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사이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진입 동작의 황삭에서 요 옵션을 닫힌 요소, 닫힌 체인, 표준 포켓 사용이라고 체크를 해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외측이 오버컷이 돼요. 내측은 그대로인데. 예?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바깥쪽 기준으로 패스가 한번 더 넘어가는 거죠. 지금 아까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옵션을 여기를 닫힌 요소 체인 포켓 사용이라고 체크를 해지를 하면 이제 바깥쪽 경계를 진입을 한다죠.
여기서 진입을 하고 네, 오버컷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체인이 2개 들어가고 이제 의미예요. 그냥 여기서 닫힌 표준 체인 사용을 안 함을 체크를 하면 바깥쪽에 있는 체인은 무시하고 오버컷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눈꺼풀이 무겁죠?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얘 좀 하다 좀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자, 아니면 이것까지 끝내고 쉬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주무시는 분도 있어서. 자, 황사에서 졸려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열린 포켓은 다 했고 열린 포켓, 표면 가공, 아일랜드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11, 20분 맞춰가지고 2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2시 5분에 좀 쉬시죠.